2020년부터 2021년 초까지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핫한 투자법이 뭐였을까요? 바로 갭투자였습니다. 갭투자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5억짜리 아파트가 전세 4억으로 나와 있으면 1억의 갭을 이용해 은행 대출을 받아 구매하는 투자 방식이죠. 매매가와 전세금의 차이를 이용하는 거라서 이자 없는 대출이라고까지 불렸습니다. 수익 구조도 단순했어요. 매달 받는 전세금으로 은행 대출 이자를 내고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 차익을 취하는 구조. 2020년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때는 정말 수익이 났습니다. 하지만 2022년 전세 시장이 급락하면서 상황이 180도 바뀌었어요. 2024에서 2025년 현재 갭 투자자들의 실제 상황을 보면 대부분 손실 중입니다. 오늘은 갭 투자가 왜 위험한지, 실패 사례는 뭔지, 그리고 2026년 시장 전망은 어떤지 현실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갭 투자의 수익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봅시다.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매매가 5억짜리 아파트에 전세 4억이 붙어있다고 하죠. 투자자는 1억을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 4억은 은행에서 대출받아 구매합니다. 그러면 매달 전세인에게 4억짜리 보증금을 받고 은행 대출 4억의 이자만 내면 됩니다. 연 3% 금리라면 월 이자는 약 1,000만 원 정도. 수익 공식은 이렇습니다. 매달 전세금 수입, 은행 이자, 관리비, 세금, 월 현금 흐름. 5억짜리 아파트가 전세 4억일 때 월 현금 흐름은 보통 양수입니다. 관리비 30만 원, 세금 50만 원을 내면 월 순이익 약 200에서 300만 원 오이게 2년, 3년 계속 쌓이면 꽤 큰 수익이 되는 거죠. 여기에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 차익까지 노리는 구조. 이래서 갭 투자가 인기 있었던 겁니다. 갭 투자가 무너지는 순간이 벽전세입니다. 역전세란 매매가보다 전세금이 더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5억짜리 아파트에 전세 5억 2천만 원이 붙는 경우,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냐면 전세 시장의 수급이 꼬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이후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택 매매 수요가 줄었어요. 대신 매매할 돈이 없어진 세입자들이 전세를 찾게 되고 전세 공급이 줄어들면서 전세금이 자꾸만 올라갔어요. 역전세가 생기면 갭 투자자는 어떻게 되냐면 먼저 월 현금 흐름이 음수가 됩니다. 매매가 5억인데 전세금이 5억 2천이면 매달 은행 이자를 내고도 돈이 모자라는 거죠. 역전세 상황에서 전세인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나가버리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새로운 전세인을 구해야 하는데 전세 시장이 좋지 않으면 전세금을 인상하지 못하고 그대로 새 전세인을 구하거나 아예 월세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역전세가 심해지면 깡통전세라는 더 극단적인 상황이 온다. 깡통전세란 아파트 매매가 자체가 전세금보다 낮아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엔 매매가 5억, 전세 4억 5천만으로 시작했는데 아파트 값이 내려가면서 매매가가 4억 5천만, 전세금은 그대로 4억 5천이 되는 거죠. 겉으로는 역전세 아닌 것 같지만 투자자 입장에선 최악이에요. 왜냐하면 전세인이 계약 만료 후 나갈 때 보증금을 다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세 사기 수준입니다. 2024년 서울 강북 어느 지역 아파트 매매가 3억 8천만 원인데 전세 계약이 4억 2천만 원으로 나와 있던 경우가 있었어요. 깡통전세 상황이 되면 투자자는 두 가지 선택지만 있습니다. 첫째, 손실을 감수하고 아파트를 매매해서 나가기. 그럼 손실이 수천만 원대가 됩니다. 둘째, 계속 보유하면서 전세금을 감당하기. 매달 손실이 나고 전세인이 나갈 때 보증금을 못 돌려줘야 하니 소송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실제 갭 투자 실패 사례들을 봅시다. 2022년 강남 어느 투자자, 아파트 매매가 10억, 전세 8억으로 2억을 현금 투자했어요. 월 현금 흐름도 좋았고 강남이니까 값이 올라갈 거라 생각했죠. 2년 뒤 2024년 현재 아파트 값이 10억에서 8억 5천으로 내려갔어요. 역전세까지 생겨서 매매가 8억 4천, 전세 8억 8천. 투자자는 2억을 잃은 거죠. 두 번째 사례, 2021년 강북 아파트 투자자. 매매가 4억 5천, 전세 4억 2천으로 시작. 2년 뒤 깡통전세 상황. 매매가 4억, 전세 4억 2천이 됐어요. 전세인이 계약 만료했는데 보증금 2천만 원을 못 돌려줄 상황.
결국 법적 분쟁까지 갔습니다. 세 번째 사례, 2021년 투자자가 갭투자 세 채를 동시에 진행했어요. 전체 현금 투자 3억, 월 현금 흐름은 초반엔 좋았지만 2023년부터 모두 역전세가 되어서 매달 손실이 나기 시작했어요. 현재 누적 손실만 1억이 넘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시장이 변할 거라는 가정 없이 진행했다는 것, 현재 좋으면 계속 좋을 거라는 착각. 더 심각한 건 갭투자를 빙자한 사기입니다. 2023에서 2024년에 적발된 사례들. 첫째, 허위 전세금 사기. 중개인이 투자자한테 이 아파트 전세 4억입니다라고 거짓 정보를 주고 투자자가 매매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전세 계약이 2억 8천만 원이었다거나 심지어 전세 계약이 없이 투자자가 매매금을 내고 나중에 깡통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둘째, 섭임차 사기. 투자자가 전세 임차인이 아니라 헐세 임차인이었는데 중개인이 전세라고 속인 경우. 이렇게 되면 투자자는 매달 월세를 내면서 동시에 은행 대출 이자까지 내야 합니다. 셋째, 권리금 편취 사기. 가게 임차인인 줄 알고 투자했는데 실은 권리금을 가로챈 후 임차인을 내보내는 사기. 이런 식으로 2023년 1년간 갭투자 사기로 인한 손실액이 500억 원을 넘었습니다. 2024에서 2025년 전세 시장은 어떨까요?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서울 전세 계약이 전년도 대비 30%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금리가 높으니까 매매로 갈아타려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동시에 전세로 나올 집주인들이 줄었거든요. 전세 수급이 부족해지면서 전세금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중입니다. 서울 강남은 전세 4억 이상이 일반적이고 강북도 2억 8천만 원에서 3억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매매가는 정체되어 있어요. 강남 아파트도 년간 2에서 3%씩 내려가는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물건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갭이 크지 않으니까요.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서울 강남에서 매매가 대비 전세금이 70% 이상인 물건, 갭이 30% 이상을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갭 투자를 할 때 투자자들이 자주 놓치는 비용이 많습니다. 첫째, 취득세.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5억짜리 아파트면 1,500만 원대. 이건 갭에서 나와야 해요. 둘째, 등기 비용. 소유권 등기, 근저당 설정 등의 법무사 비용이 300만 원대 들어갑니다. 셋째, 중개 수수료. 매매 0.5%, 전세 0.4%씩 나옵니다. 총 0.9%. 5억짜리면 450만 원. 넷째, 은행 대출 수수료. 대출을 받을 때 수수료가 0.5에서 1% 정도 나옵니다. 4억 대출이면 200에서 400만 원. 다섯째, 월 관리비와 세금. 5억짜리 강남 아파트면 월 50에서 70만 원. 여섯째, 보험료. 주택보험이 연 100만 원대. 이 모든 비용을 합치면 5억짜리 갭 투자의 초기 비용은 갭, 기억 현금, 플러스 초기 수수료, 약 2,500만 원, 약 2억 2,5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월 관리비, 세금, 보험료가 계속 나옵니다. 투자 관점에서 갭 투자와 일반 매매를 비교해봅시다. 일반 매매는 5억짜리 아파트를 현금 5억이나 대출 5억으로 사는 거고 집을 월세로 주거나 자가 거주합니다. 수익률은 월세 수입이나 차익뿐입니다. 갭 투자는 5억짜리를 4억 전세로 겹쳐서 1억만 투자. 월 현금 흐름도 있고 차익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전세 리스크가 있습니다. 2020에서 2021년엔 분명히 갭 투자가 유리했어요. 전세 시장이 안정적이고 부동산 값이 계속 올랐거든요. 하지만 2024에서 2025년 현재는 전세 시장이 불안정하고 매매가는 정체 또는 하락 중, 이런 상황에선 월세 투자가 더 안정적입니다. 월세는 매달 현금 흐름이 생기고 비록 수익률이 낮지만 연 3에서 4%, 리스크도 훨씬 낮습니다. 갭 투자는 고수익 고리스크 전략. 전세 시장이 호황일 때만 해야 합니다. 갭 투자를 해서는 안 될 신호들입니다. 첫째, 전세 계약 수가 급감할 때 앞서 본 대로 2024년 전세 계약이 30% 감소했다면 이건 위험 신호입니다.
둘째, 역전세 사건이 언론에 자주 나올 때 특정 지역에서 역전세가 자주 보도된다면 그 지역 전세금이 과열된 상태라는 뜻. 셋째, 금리가 상승 추세일 때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이자가 올라가고 매매 시장이 위축되니까 갭이 점점 줄어듭니다. 넷째, 갭이 10% 이하일 때 갭이 너무 작으면 초기 수수료만 내고도 수익이 나기 어렵습니다. 다섯째, 전세인이 자주 나가고 재계약이 어려울 때 이건 전세 시장이 약해진 신호입니다. 2026년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요? 전문가들의 예측은 엇갈립니다. 낙관론자들은 금리가 올해 후반 내려갈 것 같다고 봐요. 금리가 내려가면 매매 수요가 살아나고 갭도 넓어진다는 논리? 하지만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 금리도 계속 높을 수 있거든요.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 기준금리가 계속 높으면 한국도 금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비관론자들은 부동산 시장이 계속 침체할 것 같다고 봐요. 금리는 높고 청년층의 주택 구매력은 떨어지고 공급 과잉 우려도 있다는 이유. 현재로선 2026년 전세 시장이 호황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전세금이 올라갈 가능성도 낮고 매매가도 큰 상승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갭 투자를 시작하기에 타이밍이 안 좋습니다. 오히려 현금을 모아두거나 월세 투자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낫습니다. 그래도 갭 투자를 하려면 지켜야 할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갭이 최소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초기 수수료를 감당하고도 수익이 남습니다. 10에서 15%는 너무 얇습니다. 둘째, 전세 계약이 최소 2년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1년 계약인데 연장이 불확실하면 위험합니다. 셋째, 월 현금 흐름이 양수여야 합니다. 순간이라도 월 현금 흐름이 음수가 되면 피해야 합니다. 넷째, 초기 현금이 충분해야 합니다. 초기 현금이 적으면 금융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다섯째, 심리적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시장이 안 좋아져서 역전세가 되더라도 3에서 5년을 버틸 심리적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이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않으면 갭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갭 투자 물건을 판단할 때 꼭 봐야 할 8가지 항목입니다. 첫째, 갭의 크기와 실수익률. 계산기로 정확히 계산하세요. 넓이, 위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둘째, 전세인의 신용도. 중개소에 물어보고 전세인이 임차인으로서 신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셋째, 임차권 등기 여부. 이미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가? 해야 하는 건 아닌지 확인. 넷째, 을구의 권리관계. 선순위 전세가 있는가? 있으면 내 보증금이 뒷순위가 됩니다. 다섯째, 지역의 전세 추세. 그 지역의 전세금이 올라가고 있는가, 내려가고 있는가? 여섯째, 건물의 상태와 나이. 너무 오래된 건물이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리스크. 일곱째, 중개소의 평판. 신뢰할 수 있는 중개소인가? 여덟째, 법적 하자 여부. 계약서에 법적 문제가 없는가? 갭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합니다. 첫째, 역전세 발생 시 6개월마다 매매가와 전세금을 비교하고 역전세가 발생하면 즉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계속 버티면 손실이 더 커집니다. 둘째, 전세인 기간 중도 퇴거. 계약 중간에 전세인이 나가면 새로운 전세인을 구해야 합니다. 이때 전세금을 인상할 수 없으면 손해입니다. 셋째, 금리 급등. 대출 이자가 올라가면 월 현금 흐름이 음수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임차인과의 분쟁.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문제 삼거나 권리금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두 대비하려면 초기 현금이 충분해야 합니다. 최소 6개월 대출 이자를 현금으로 준비해두세요. 결론적으로 2026년 현재 갭 투자는 초보자 투자자에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고 리스크가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투자를 해야 한다면 이미 준공이 임박했거나 전세가 안정적인 물건을 급도로 선별해서만 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건 현금 관리입니다. 갭 투자로 1억을 벌 수도 있지만 2억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예상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월세로 안정적인 5에서 6% 수익을 노리거나 현금을 보유하면서 시장이 확실히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더 현명합니다. 전문가의 조언도 꼭 받으세요. 갭 투자는 부동산 전문가나 법무사의 검토 없이는 절대 진행하면 안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뷰파인더였습니다.